요게 최근에 나온 또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바로 제가 제목은 저 김건희입니다 이렇게 잡았는데 김철기 성대모사가 잘 안 되네. 김건희입니다. 뭐 이렇게 약간 좀 걸걸해야 되는데. 약간 거칠 추현영 씨가 굉장히 잘 내는데 어쨌든 봅니다. 김건희 여사가 블랙펄의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이종호 대표를 잘 모른다라고 이종호 대표가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JTBC 뉴스룸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0년 9월 23일 이때가 언제냐 윤석열 검찰총장 때 문재인 정부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너댓 달 지난 뒤에요. 네. 의혹은 불거졌는데 검찰이 잘 수사를 안 하다가 이때부터 수사를 적극적으로 막 들어갈 때예요. 이때 9월 23일 날 전화를 3번 한 뒤로 일주일간 무려 36번 통화와 문자를 했어요. 검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니까 이종호랑 몰랐다며. 한 거지. 그래서 거짓말했다. 네. 에이 여사님 거짓말쟁이로 몰고 가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설마 여사님이 거짓말할까? 거짓말한 것 같은데. 그래요? 여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한 바가 없어요. 네. 이종호 대표가 옛날에 도이치 때 연락하고 연락을 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했거든. 이종호 대표 여사가 여사역에 대해서 이종호 대표를 아냐 모르냐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없어요. 물론 검찰 조사 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죠. 지난번에 검찰의 출장 조사 때. 근데 그건 공개되지 않았으니까 모르고 대신 이제 여사가 이종호 대표를 알았냐 몰랐냐에 대해서 얘기한 바는 없고 이종호 대표가 이른바 최상병 사건 로비 의혹 때 멋쟁이 회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냐 모르냐 나왔을 때 도이치모터스 때 그러니까 2010년 때 11년 요때 좀 연락한 거 말고는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2020년에 있었던 거지. 검찰이 36번 통화 문자를 했는데 문자를 많이 했냐 그게 아니야. 문자 4번밖에 없어. 32번이 전화예요. 아이고. 요거 배경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2020년 4월인가 5월에 고발을 했어요. 법무부에 그 황희석 인권국장이 당시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고발을 했거든요. 근데 총장이잖아. 총장의 부인이잖아. 수사가 안 되고 있다가 막 언론에서 공소시효 다 되니까 막 이거 왜 안 되냐라고 나오니까 검찰이 처음으로 고발인 조사를 해요. 황희석 국장을. 고즈음이야. 사건이 막 이제 검찰이 하려고 할 때 이때 일주일간 무려 36번을 하고 10월에도 국감 앞두고 4번을 했어요. 내용은 안 나온 거죠? 그냥 문자 주고받고 통화만 했다라는 숫자만 나온 거지. 어제 무슨 얘기를 했나? 보도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관련해서 주식 거래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다라고 이종호 대표가 검찰에 얘기를 한 거야. 이 사람은 모른다고 해놓고 왜 거기서는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때는 검찰이 얘기한 거는 이미 꽤 지난 그러니까 2020년 한참 뒤죠. 검찰이 조사했어. 이종호 대표를 조사했을 때. 그런데 그때는 이때 검찰 조사했을 때가 21년 11월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기 전이지. 그러네. 이때 이종호 대표가 검찰 조사 받으러 나왔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전화 통화 통신 기록이 딱 36번이 있고 그럼 뭐냐? 증거를 딱 내세우니까. 전화 통화 딱 보면 나오잖아 여사랑 했더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했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관련이라는 거야. JTBC가 후속 보도를 한다니까 아마 오늘 그 내용이 뭔지 좀 나올 것 아니 같아. 어떻게 그런 걸 보도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취재를 어떻게 했지? 자 의혹 하나. 여사가 그러니까 대선 때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돼서 권오수 일당에게 계좌를 1인 매매 맡겼다. 그렇지. 그래서 나는 걔가 주가 조작한지 몰랐다. 네. 걔가 알고 보니 했네. 나는 그냥 돈 벌어줘서 땡큐. 물론 윤 대통령은 대선 전에 손해만 봤다. 그래서 빼버렸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었죠. 검찰 확인서에 하면 23억 정도 추정이익이 있어요. 그런데 여사는 그냥 1인 메모했는데 검찰 고발되니까 그때 이 일당이랑 막 전화를 한 거야. 뭔가 안부 전화했겠어? 감추려고 말 맞추려고 한 거지. 전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얘기하세요? 그 당시 검찰총장의 배우자 신분이었죠. 자 이거 어떻게 보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이 저는 정답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수사하고 조사를 하고
김건희 여사 소환하고 또 압수수색도 하고 김건희 여사 폰도 이렇게 좀 포렌식으로 여러 가지로 사실관계를 밝힐 노력을 했으면 얼마 전에 2심에서 공범으로 더 처벌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이. 그거에 준하는 그런 주가 죄를 조작 받지 않을까? 방조죄로 손건희 씨가 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그 이름이 똑같아. 손건희야. 그러한 죄를 받지 않을까? 근데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까 검찰에서 이런 사실을 알아놓고도 왜 수사를 제대로 진행 안 하냐고요. 그게 핵심이야. 왜 안 하냐? 파주려고. 봐줄라. 대통령 조사를 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뭉개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지금까지는 검찰이 이 사건을 한 지 지금 4년 고발된 지 4년이 지났는데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 저번에 출장 조사 한 번 했었고 서면 조사 그 전에 한 번 했었고 근데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불기소 처분을 해버리면 되잖아요. 내가 우리가 조사를 둘 다 안 할 해보니까 걸? 조사해보니 뭐 혐의가 없다. 그 불기소 처분하면 안 할 되잖아. 거야. 근데 누가 법조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게 있으니까 불기소 처분을 그렇지. 못했다는 거야. 바로 직권남용 걸리겠죠. 나중에 그렇죠? 이게 다 까발려지면 이 불기소 처분하는 야 이렇게 하면 이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고 어쨌든 모의한 정황인데 왜 불기소 처분했어? 만약에 정권 바뀌면 이 사람 다 깜빵 가거든. 그렇지. 그러고 기소를 하게 된다면은 그런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렇지.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뭉개는 거예요. 뭉개는 거 그냥. 이런 거 그러니까 알면서. 담당 검사들 시켰니? 나는 빨리 다른 부서 가고 싶다. 아. 이거야. 지금. 때려치고 변호사 날까? 뭐 그러고 있을 것 같아.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떻게 이런 사실을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를 했어요? 대단하네. 이건 의혹이 있죠. 네. 올 수밖에 없고 검찰 진술에서 예. 권오수 회장이 김건희 여사가 계속 전화를 줘가지고 당시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하는데 당신이 좀 여러 가지 상황을 알려줘라. 그랬다라는 뭐 진술도 나와 있으니까 예. 이거는 뭔가를 짜고 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리고 이게 보세요. 어제 뉴스룸 보도가 20년 9월 23일 오후 5시 13분 전화를 했다. 24일 전화 7번, 문자 3번, 25일에 전화 9번. 그래서 일주일 동안 총 36번. 전화가 32번이 이 중에 문자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20년 10월 국정감사 때인데 이때도 5일과 6일에 3번 대통령의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수사 지휘권을 박탈해요. 그 다음 날에도 통화를 했다. 이렇게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건 잘 모르는 데가 언론계에 있었으니까 추정하는 거예요. 날짜 이렇게 다 바뀌었잖아요. 네. 이거는 문건을 확보했다는 거야. 아 그냥 전해 들은 걸로는 그러네. 이렇게 자세하게 쓸 수가 없어. 피의 사실 공표. 아니지. 피의 사실 아직 뭐 기소가 안 됐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추정컨대는 문건 정도를 확보했다. 야, 그건 검찰이 준 거 아니야 이거. 검찰 또 난리 나겠네 이제 색출해라 이거. 검찰이 이 친구들이 이제 취재를 잘했겠지. 그렇죠. 검찰이 거기에 뭐 갖고 있는 거잖아요. 수사팀이 오랫동안 물론 검찰이 확보한 자료죠. 네. 네? 그럼 검찰 이거를 아니면 뭐- 볼 수 없잖아. 이거를 이종호 씨가 얘기했겠어? 그렇지. 검찰이 야 이렇게 자세하게 조사했구나. 이종호 씨가 검찰에 21년 11월에 가서 쭉 얘기한 내용을 확보하는 거지. 그러네요. 그렇기 대단하다 때문에 근데. 또 나올 수가 있어. 지금. 그러네요. 오늘도 보도를 한다니까 네. 그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보도가 되니까 이종호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당시에 권오수 회장이 김건희 씨 측에서 막 궁금하다고 물어보는데 네가 좀 대답해줘라. 그쪽에서 전화 올 거야. 해서 전화가 왔는데 받았더니 번호는 김건희 여사 번호인데 코바나 컨텐츠 직원이더라. 말도 안 소리야. 근데 당시 검찰에서 얘기한 거는 김건희 씨가 뭘 물어보더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이런 거 물어봤으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돼 있어요. 명백한 팩트에 대한 증거가 없더라도 이러한 정황적인 증거 그리고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을 해보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무관하다, 일임을 했다, 나는 모른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몰랐으면 일임을 했으면 이런 전화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왜냐? 나는 몰랐어요. 일임했어요. 그냥 그렇지. 내 통장 그냥 이용 당했어요. 음. 나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끝나는 건데 이렇게 통화를 했다라는 것은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캥겼지. 말을 맞추고 입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2020년 4월에 고발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전화 안 했어요. 왜? 남편이 검찰총장이니까 네. 뭐 필요 없어 이랬는데 갑자기 추미애 장관 오고 막 하면서 이게 고발인 조사를 하니까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고발인이에요. 이분을 조사를 수사가 본격화되네? 큰일 났는데? 못 먹을 수 있겠는데? 그러고 이종우 씨한테 전화해서 말을 맞추랬다는 보는 게 타당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너무 바보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검찰 진술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종호 대표가 권오수 회장이 김건희 여사가 계속 전화해서 물어보는데 당신이 좀 알려줘. 그 뒤 모르는 번호로 김건희입니다 하면서 전화가 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관련 내용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가 조작 관련 내용인지 이거는 모르겠어요. 아직 그 뉴스룸이 보도를 안 해가지고. 근데 이 내용도 곧 보도가 뭔지는 모르지만 될 것 같아. 네. 그리고 봐봐요. 20년 9월 30일 날 이때가 추석 연휴 첫날인데 아침 8시에 첫 통화를 하고 밤 11시 44분이 마지막 통화야. 야, 이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주가 조작 관련돼서 말을 맞추거나 내가 대표님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스토커인 거야. 밤 11시 44분에 왜 전화를 해? 다 잘 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김건희 여사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 이종우 씨는 거짓말을 말하고 있다라는 예. 정황상의 증거잖아요. 추석 잘 보내세요라고 5번을 통화했을 리는 없잖아. 그치. 아 미안해. 아까 추석 잘 보내라고만 했고 선물 보낸다는 얘기는 안 했네. 뭐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냐고. 그쵸.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라고 예. 하는 거고 데일리안에서 방금 전에 기사를 썼는데 예. 김건희 여사 리스크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완전히 지금 전전긍긍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김건희 리스크 현실화 불안감, 국민의힘 내 우려 고조되고 있다.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지금 공천 개입 의혹까지 악재가 터져가지고 예. 부글부글하다. 이러한 내부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나 보수우파 지지자들은 왜 김건희 때문에 그렇지. 국민의힘이 망하고 지지율 떨어지고 보수파 진영 자체가 손가락질 당하냐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감 때 김건희 여사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문자 캡처본이라든지 아니면 육성이 나오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 이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 요구 저는 못 막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얼마 전에 필리버스터도 안 했잖아요. 안 했지. 왜 그러겠어? 김건희 쉴드 치기가 싫은 거지. 불가능해. 싫은 것도 있지만 불가능해. 아니, 짜증나 죽겠는데 거기서 앞에서 쉴드 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보좌관 생활 많이 했잖아요. 아, 네. 그 의원이 야 이번에 내가 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 필리버스터 내가 첫 번째 주자다. 한 3시간 해야 되니까 원고 한 3시간짜리 옹호 방어 논리 만들어가지고 좀 줘봐.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는 억울합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제목만 달고 밑에 내용을 못 쓸 것 같아.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이상한 점이 많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야. 이거 방어하기가. 쉴드 하려고 글을 써봤는데 문맥이 안 맞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의문점만 계속 나오는 의문점만. 거지. 이거 이상하다. 아니 여사가 이거 그랬다고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니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겠군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참 윤석열 정권 보수파 진영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트리거? 발화점 이렇게 됐다라고 봐야죠. 그동안은 막 김건희 여사 이름도 쉽게 얘기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냥 막 대놓고 막 얘기하잖아. 예. 그러니까 물꼬가 트였어. 여사가 36번이나 통화했잖아요. 검찰은 알고 있었잖아요. 이번에 항소심 있었잖아요.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일당 징역 받았죠. 더 죄가 무거워졌어요. 그 다음에 주가 조작 방조죄로 손건희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당시 여사와 이종우 씨와의 전화 통화가 36차례나 있었다는 것은 권오수 일당의 주가 조작 정황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거거든. 물론 아주 핵심 정황은 아니야. 왜냐면 여사가 기소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여사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이 얘기를 자 권오수랑 손건희가 주가 조작 이럴 땐 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정황인 거야. 근데 이 재판 기간 동안 한 번도 이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그건 뭐냐? 여사가 관련된 문제를 검찰이 숨기고 있었다는 거지. 감췄다. 그 감췄다고 얘기네. 거지. 나쁘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검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 이거 했으면 예를 들어 검찰이 뭐 다 검찰은 어떤 기소하게 되면 유죄를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근데 당시 주가 조작 정황이 아니라면 왜 여사가 당시 추석 연휴에도 통화하고 36번이랑 6번이나 당신과 통화했습니까? 라는 게 나와야 이게 주가 조작 정황에 숟가락 하나 더 얹는 거거든. 대통령실에 아주 기괴하고 핵에 망측한 해명은 나올 것 같아. 음. 아니 우리가 새벽 1시 반에 왜 반려견 산책을 시켰어? 라고 했더니 간식 사다 주려고 그랬다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하루 정도 걸렸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엄청나게 연구하고 있을 것 같아. 잘못 걸렸다. 여사의 패턴이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뭐 잘못 전화 걸었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무슨 기괴한 해명이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